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옵소서. 건강하시옵소서. 여러분 선생님이 오늘을 위해서 여러분 복 많이 받으라고 너나 또 한복을 꺼냈어요. 여러분 즐겁게 한복을 입고서 영어를 공부해봐요. 후! 자, 이번에 배우게 될 과는요 유닛 2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열심히 해서 글을 제출했어요. 그죠? 유닛 2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유닛 2 Memorable Trip입니다. Trip은 들어봤잖아. 여행이란 뜻이죠. Memorable은 어때? 들어본 적 있니? 이런 단어랑 비슷해. Memory 들어봤어? Memory라고 하면 기억 또는 추억이란 뜻이에요. 이 기억 또는 추억이란 뜻에다가 A-B-L-E, able을 붙여서 기억할 수 있는, 추억할 수 있는 이란 뜻이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기억에 남는, 추억하고 싶은 그런 여행에 대한 글을 쓰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지금부터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나는 여행, 기억 남는 여행 간 적이 없어. 그럼 이번 연휴에 떠나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기억에 남는 여행을 생각해서 글을 쓸 거야. 여행에 대한 글을 우리가 다른 말로 기땡땡이라 그래. 뭐야? 기행문이라고 하죠. 기행문. 이 여행에 대한 글은 이 기행문이라는 게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 특징이 뭔지 오늘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 교과서 20쪽 펼쳐보세요. 자, 그럼 이런 단어가 나와요. time order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time order. time은 시간이고 order은 순서죠. 그렇다면 시간 순서네요. 글을 어떻게 쓴다고요? 일어난 시간의 순서대로 쓴다는 거죠. 자, 선생님이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자, 만화 주인공 아저씨잖아. 그치? 이 아저씨가 7시 45분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8시 15분에 밥을 맛있게 드시고 계시고요. 출근하셔서 9시 30분에 열심히 일 안 하고 주무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니까 또 드세요. 또 드시고 한 4시가 됐네요. 또 주무시고 계시네. 열심히 일을 안 하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또 주무시고 계시네요. 한잔 하셨나봐요. 자, 선생님이 보여준 이 그림도 순서예요. 무슨 순서? 시간 순서대로 보여줬어요. 이게 바로 우리 오늘 배우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20쪽에 다시 한번 볼게요. 다른 말로 이런 것을 chronological order이라고 그래.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앞장에서 time order이라고 말했었거든. 똑같은 표현이 chronological order입니다. chronology가 뭐냐면 시간의 순서대로 나타내는 걸 chronology라고 해요. 그러면 시간 순서대로 나타내는 순서, 시간의 순서대로 작성하는 걸 뭐라고요? time order 또는 chronological order. 발음해봐라. 발음해봐. chronological order. 그렇죠.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중요 내용을 선생님이 보여줄 거야, 밑줄 거야 돼. 여러분 교과서에 찾으세요. 첫 번째, one of the ways in organizing a paragraph. 문단을 정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to order according to time. according to time 중요해. 밑줄 끄세요.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죠. 세 번째, helpful for a topic that discusses a process. process 네모합니다. 자, 도움이 되는데 이 time order이 어디에 도움이 되냐면 주제에, 어떤 주제에? 과정을 설명하는 주제에 어울려요. 과정을 설명해야 된대요. 여행, 과정이잖아요. 출발해서 즐기고 먹고 뭐하고 돌아오는 것까지. 그죠? 시간 순서를 나타내는 거다. 마지막, explains topic stage by stage. 자, 어떻게 나열해? 어떻게 설명해요?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다. 시간의 순서대로. 그게 바로 타임 오더입니다. 밑줄 다 껐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많이 쓰게 돼요. 이 타임 오더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돼요. 자, 그러면 타임 오더이 뭔지는 조금 대충 감이 가. 그런데 이걸 어떻게 쓰냐는 거야, 글 쓸 때. 시간의 순서를 나타내려면 시간의 표현을 알아야겠죠. 뭐뭐 하는 동안에인지, 뭐뭐 하기 전인지, 뭐뭐 한 후인지, 또는 어제인지, 오늘인지, 내일인지, 이런 올해인지, 아니면 작년인지, 아니면 내년인지, 이런 표현들을 알아야만 영어로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했어요. 자, 21쪽에 transition이라고 해서 많은 단어들이 있을 거야. 선생님이 쭉 한번 보여줄게요. transition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연결어. 자, 문장을 연결하는 말을 연결어라고 하는데 시간을 나타내주는 연결어를 이번 기회에 배우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볼게요. First, 첫 번째로
번째로 at first, 처음에 second, third, next, last, finally. 자, 순서대로죠? 그죠? 먼저 두 번째로, 세 번째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는 마지막으로 비슷한 표현도 선생님이 넣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As soon as, once, immediately, at the same time, simultaneously, then, until. 표현 많죠? 자, 몇 개만 볼게요. As soon as 뭐죠? 뭐뭐 하자마자. 자, 책에서 찾아서 모르는 거 메모합니다. 뭐뭐 하자마자. 그리고 once에다가 별표 작게 할게요. 원스는 여러 뜻이 있거든. 너희가 알고 있는 원스가 어떤 의미가 있어? 한 번이라는 의미 있잖아. 그치? 한 번이라는 뜻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의미가 조금 달라. 일단 뭐뭐 하고 나면 이라는 의미야. 그 의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지?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옛날에, 옛날에 이런 의미도 있어. 그런데 트랜지션일 때는 이런 의미지. 연결할 때는. 자, 그리고 immediately는 뭐야? 즉시, 당장. At the same time, 동시에. 선생님이 안 적어줬지만 모르면 적어야 되는 거야. 선생님이 말로 해주고 있기 때문이지. 자, 그리고 simultaneously, 동시에.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that, 그리고 나서. until, 뭐뭐 할 때까지. 여러분 들어봤죠? 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알고 있는 겁니다. yesterday, 어제. 2 months ago, 2달 전에. A moment later, 조금 뒤에라는 뜻이야. 잠시 후에. The day after, 그 다음 날이라는 뜻이에요. 표현이 정말 많죠. 선생님이 다 보여주는 것도 아니야. 몇 개만 보여주는 거라고. For now, 지금은. For the time being, 똑같습니다. 지금은. Earlier, 전에. Afterwards, 다음에, 후에. 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여러분은 익혀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익혀둔 다음에 영어 지문을 볼 때도 이 연결어를 보면 순서가 잘 나열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글을 쓸 때도 이런 표현을 적절히 집어넣어야 돼. 우리가 잘 못하는 게 뭔지 알아? 우리가 잘 못하는 게 항상 뭐 하냐면 and 해. 너무너무 많이 and만 반복하는 거야. 그런 글은 논리적이며 사고력이 뛰어난 글이 아니에요. 못 쓴 글이야. 첨삭 안 해준다고. 의미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표현들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전체 내용에 별표 꼭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는 넘어갈게요. 자, 보자. 이제 넘어가 보자. transition, 연결어를 특히 time transition, 시간을 나타내는 연결어를 사용한 예를 선생님하고 공부해볼게요. 여러분 교과서 22쪽에 샘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생님하고 해보겠습니다. 제목이 A whale watching trip, 고래 보는 여행입니다. 그 고래가 우리나라에도 대한민국에도 고래가 많이 있죠. 특히 울산이라는 도시는 고래 와칭 트립이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있어서 배 타고 가면 고래들이 막 수영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아야 돼. 어떤 날은 가면은 고래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거예요. 실제로 겪었던 일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하고요. 자, 일단 첫 번째 문단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 문단이라는 건 지켜야 될 게 있었지. 우리 지난 시간에 제목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거 했지. 제목 어떻게 쓰느냐. 일단 제목은 가운데 쓰라 그랬어. 보이시죠? A whale watching trip. 가운데 들어가 있죠? 그쵸? 지켰죠? 자, 두 번째 대문자 써야 된다 했어요. 첫 번째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 그리고 단어에 각각 대문자를 쓰되 여기는 연결되어 있어서 안 쓴 거죠. 언제 대문자 안 써요? 관사와 전치사 빼고 전부 대문자 써주면 되죠. 얘는 관사지만 제일 앞에 왔기 때문에 대문자 쓴 거죠. 이거 아직도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새깁니다. 대문자 꼭 써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이 시작될 때는 항상 들여쓰기를 합니다. 몇 칸 하냐? 5칸 합니다. 스페이스바를 5번 탁탁탁탁탁 때려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같이 볼게요. Last weekend.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잖아. 그죠? 지난 주말에 my family and I 가족과 나는 went on a whale watching trip. 고래 보러 가는 여행을 갔어요. First, 순서 나타내죠. 마찬가지 transition입니다. We went to the harbor. 첫 번째는 항구에 갔어요. After arriving, 도착한 다음에 we put on a waterproof suit. 방수옷을 입었대요.
자, after arriving 도착하고 나서 순서 나타내고 있죠. 자, 지난주에 가기 전과 맨 처음에 갔어. 그 다음 도착한 다음에 뭐 했지? 방속옷 입었어. 일어난 순서대로 얘기하잖아. 이거 무슨 순서라고요? time order라고요. 계속 볼게요. then 그리고 나서 우리 아까 좀 전에 나왔던 단어네. transition에서 그죠? 자, 그리고 나서 we got on a boat. 배를 탔어요. The ride going to where the whales were. 고래가 있는 곳으로 가는 ride. 배 타고 가는 데는 took 30 minutes. 30분이 걸렸어요. After we arrived. 우리가 도착한 다음에 또 시간 나타내는 말 여기 또 나왔습니다. 다음에 we began to see many whales. 그리고 딱 도착하니까 고래들이 막 수영을 막 바다에 있으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가고 있는 거야. 진짜 멋있겠지? 나도 못 가봤습니다. 하지만 멋있을 것 같아요.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요. 깔깔. We began to see many whales. So we started to take pictures. 그래서 사진도 찰칵찰칵 많이 찍었습니다. 다음. Once we finished taking pictures. Once 선생님이 좀 전에 작은 별표 하라고 했던 그 표현이잖아. once가 무슨 표현이었어? 일단 뭐뭐 하고 나서라는 뜻이죠. 그죠? 사진 찍고 나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We went back to the shore. 사진 실컷 찍고 그 다음 다시 물가로 해안가로 돌아왔어요. It was an unforgettable and enjoyable day. 잊을 수 없고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자, 기행문이죠. 언제 갔는지부터 시작해서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순서대로 적어줬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에서 하게 될 거예요. 자, 선생님하고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말도 찾아보는 걸 했죠.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교과서 23쪽 펼쳐보세요. 23쪽을 보면 exercise가 있다? exercise가 있는데 이렇게 표에 시간을 나타내는 transition이 들어가 있거든. 적절하게 빈칸에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은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숫자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종류입니다. exercise. 지금 시작해볼게요. Go! 화이팅! Go, go, go! 잘하고 있나요? 네, 쑥쑥쑥쑥 잘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쉽나요? 아니에요. 신중하게 하라고요. 정말 집중 안 되지. 선생님 계속 이래서 미안하다. 그래. 좋아. 다 했지? 그래. 이제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이 페이지를 퍼펙트하게 했다. 그러면 오늘 배워야 되는 타임 오더 완벽하게 이해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주제 얘기하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29쪽을 펼쳐보면 너희가 예상하고 있었던 숙제가 나와 있단다. 깔깔깔. 자, topic. Write about the most memorable trip.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 하는 칸이 있고요. 한 페이지 더 넘기면 뭐가 있죠? 네, 아웃라이닝 칸이 같이 나옵니다. 두 페이지를 다 해오는 게 숙제야. 그럼 30쪽까지인가? 그런가? 여러분, 브레인스토밍과 아웃라이닝 두 페이지를 다 해올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할 때 시간을 순서대로 브레인스토밍 해주는 게 좋아. 그런데 이제 시간 순서대로 나타낼 때는 여행 가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이 될 거 아니야. 무엇을 했고 무엇을 봤으며 뭘 먹었고 어떻게 놀았는지 그게 여행의 시간 순서대로 나타낼 텐데 이것 말고도 무엇을 브레인스토밍 해줘야 되냐면 여행을 어떻게 하다가 가게 됐는지 또는 어디로 여행을 갔는지 누구와 함께 갔는지 이런 내용들도 함께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은 여러분 뇌에 폭풍을 일으켜서 막 끄집어내되 주제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많은 내용을 적어 오세요. 단순히 여행의 첫 번째 뭐였고 두 번째 뭐였고 세 번째 뭐였지 끝 이렇게만 브레인스토밍 해오시면 안 돼요. 게다가 플러스 나의 감정 내가 그 여행을 가서 기분이 어땠는지 먹었다 그 맛이 어땠는지 그래서 난 좋았는지 나빴는지 다시 오고 싶은지 그런 나의 감정까지도 브레인스토밍 같이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예요. 어려운 거 없었죠? 중요한 내용 뭐였죠? time, order 배웠다. 그리고 시간의 순서대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표현하는 연결어를 배웠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transition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배웠고 exercise도 했고 여러분 숙제로 주제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만 잘 해오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글의 주제에 맞게 열심히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